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전셋값이 폭락하면서 임대차 시장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어떤 변화? 임대인들이 정말로 착해졌다는 거죠. 자, 이렇게 착해진 임대인들 앞에서 세입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내용 정말로 중요한 부분을 담고 있습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업계에는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쁜 집주인 만나야 집 산다고요. 세입자로 사는 서름이 나쁜 집주인 때문에 폭발해야 내 집을 비로소 마련한다는 뜻입니다. 자, 저는 틀린 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전세 가격이 급등할 때 세입자와 집주인 갈등이 커지거든요. 2020년 하반기부터 전세 가격이 급등하기 시작합니다. 2021년은 더 많이 올랐어요. 자, 그러자 2020년에 98만 명이 영끌에서 내 집 마련했고요. 2021년에는 무려 103만 명이 내 집 마련했습니다. 2018년 82만 명, 2019년 83만 명보다 훨씬 많았다는 거죠. 자, 하지만 전세 시장이 바뀌었습니다. 트리지움 전세 시대 전용 84 타입이 8억 7천까지 떨어졌어요. 얘가 2018년 9월 시세예요. 그러면은 2년 전에 새로 전세 계약 비싸게 한 사람은 당연히 이제 이 사람들은 역전세 대란을 맞는 거고,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 세입자들도요, 그동안 증액을 걱정했는데 증액 걱정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주택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분들의 SNS 보잖아요. 역전세란 맞은 글들이 많이 올라와요.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 세입자들이 전세값이 급락하잖아요. 그 급락한 집에 그대로 거주하는 경우가 많지 않고 의외로 퇴거를 많이 했다는 거죠. 임대인들이 잘 달려보려고 그러는데 이미 나가려고 마음을 굳어버리니까 어쩔 수 없이 대출만 열심히 알아보는 사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정부에서 이번에 생활안정자금 한도 완화 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는데 이게 내년 초에 시행 예정으로 나와 있고 아마 지금 일부 2금융권에서만 적용이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이게 다주택자들도 상황이 다 달라요. 아주 오래전부터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한 다주택자는요, 이런 대출 등을 활용해서 처분 계획 또는 보유 계획을 세워요. 그래서 연장해서 다음 텀으로 넘길 것인지, 집 비워놓고 팔려고 그럴 것인지. 근데 생각보다 집 비워놓고 파는 사람들이 꽤 있다고 하네요. 왜냐면 이제 내년 5월까지 다주택자 1년간 양도세 중과 유예가 시행되잖아요. 그 기회에 팔려는 겁니다. 얘가 올해 5월 달에 나왔는데 이거 나오고 나서 매도 물량 많이 안 늘었어요. 이유 아시죠? 다주택자, 갭 투자자들은 세입자 만기 때만 팔 수 있는 한정된 기회가 있다. 그게 올해 1분기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매물이 많이 늘어날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여유 있는 다주택자가 있는 반면에 주택 매수 과정에서 과도한 대출을 포함하면서 주택 수를 늘린 경우가 있거든요. 이 사람들은 문제가 뭐다? DSR 한도가 안 나와요. 생활안정자금도요, DSR 한도가 적용되다 보니까 이미 주택수 늘린 과정에서 대출받는 사람들은 추가 대출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초초금매로 지금 던지면서 시장 하락을 주도하고 있죠. 자, 저희 쇼킹부동산 가족분들도요, 블로그에 사연 많이 남겨주고 계시거든요. 집주인이 전세금 이번에 2억 돌려준다고 합니다. 이번에 계약 연장해주면 매월 50만원씩 입금하겠대요. 도와달라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런 사연 저도 많이 들었고요. 언론을 통해서도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인터넷 이런 짤 돌아다녀요. 한눈에 보는 요즘 전세시장 상황. 지금까지 전세시장은요, 매가 잉어를 이제 끌고 가는 모습이었는데 요즘 전세시장 상황은요, 잉어가 매를 끌고 가는 상황이 많이 역전됐다는 것을 이런 우스개 짤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내년에 실수요자 내 집 마련하기 참 힘든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조건들 보니까 진짜 섣불리 내 집 마련 결정하기가 쉽지 않겠다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지금 세입자들이 오히려 전세 계약 만기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만기가 다가오면 집주인들이 세입자한테 정말로 따뜻하게 정중하게 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입자의 요구를 웬만하면 다 들어주려고 하는 시기예요. 자, 그럼 세입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준대요. 이 사람이 자금이 많아서 전세금 6억 대출 없이 갖고 있었는데 2억 원을 돌려받았어요. 그래서 그 2억 원을 은행에 맡겼더니 세후 월 이자가 67만 원씩이나 나와요. 근데 나는 똑같은 집에 살고 있잖아요. 똑같은 집에 살고 있는데 67만 원의 이자를 받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내가 만약에 쇼킹부동산 말대로
이 아파트 집 마음에 들어서 살려고 계산했더니 이 아파트 매매 시세가 10억이네. 뭐 좀 깎아서 뭐 9억 5천이든 9억이든 계산할 수 있겠지만 일단 10억으로 계산을 하고 나는 모은 자금이 6억 원이니까 4억 원의 대출이 필요로 하네. 그래서 이 4억 원의 대출 이자 알아봤더니 변동금리는 245만 원이래요. 6.2% 나옵니다. 쇼킹 부동산에서 변동금리로 받으라고 알아봤더니 6%대예요. 야, 245만 원을 매달 납부하라고 한 달에 67만 원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 똑같은 집에 사는데 왜 245만 원에 영끌러가 돼야 될까?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게다가 하락 전망도 강해요. 자, 맨날 포털 메인에 뜨는 기사가 이런 겁니다. 4년, 5년 집값 떨어진다. 7년 동안 떨어진다. 아니다.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 7억대까지 떨어질 것이다. 어떤 정책으로도 못 막는다. 당연히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자 부담도 문제인데 야, 이거 집값 추가 하락하면 어떡하지? 공포가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이제 무주택 실수요자는 고민이 되는 겁니다. 나는 이번에 진짜 살려고 마음먹었거든. 그래서 쇼킹 부동산 말대로 2020년부터 방송 듣고 지금까지 기다렸다가 자, 이제는 진짜 살 거야. 난 이제 무주택자로 못 살겠어. 근데 전세값이 낮아지면서 거주비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네. 원래는 전세금 증액 걱정했었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졌어요. 게다가 대출 이자가 너무 높아요. 야, 난 아무리 그래도 5% 6% 이자 지출하면서 집은 못 사겠다. 이거 집을 사면은 소비도 제한돼. 애들 학원도 많이 못 보내. 이런 생각이 들죠. 마지막으로 주택가격 하락장으로 추가 하락에 대한 공포가 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굉장히 크게 다가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은요, 2023년 하락 전망을요, 전문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국민들도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은 저는 지금까지 집값이 싸졌을 때 무주택자들이 사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2020년, 2021년 왜 매년 100만 명 가까운 무주택자가 집을 샀을까요? 그것도 대부분 집을 비싸게 샀죠. 자, 왜 그러냐? 전세 가격은 오르고 대출 이자는 싸고 사자마자 집값이 오르니까 자신감을 가지고 샀다는 겁니다. 지금 그 사람들 어떻게 됐죠? 영끌러가 됐죠. 10년 전에는 하우스푸어라고 불렀습니다. 이게 잠깐 좋다가 많은 거예요. 대출이자 싼 거, 사자마자 집값 오르는 거, 전세값 오르니까 그냥 내 집만 해버리는 거, 좋지가 좋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계속 슬픈 역사의 반복이라는 거죠. 자, 불과 1년 전만 해도요, 제가 30% 빠집니다. 40% 폭락할 겁니다. 이런 영상 올리잖아요. 그럼 블로그에 이제 이웃분들이 이렇게 글을 남겨주세요. 제발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무주택자로 살기 너무 힘들어요. 이런 걸 진짜 많이 봤거든요. 자, 근데 그것이 진짜 현실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벌써 30% 빠졌습니다. 사상 유례 없는 속도입니다. 내년에 악재가 다 몰려 있어요. 내년에 더 빠지니까 이제 고점 대비 35% 내외에서 하락한 주택을 기존 주택이든 청약이든 추가 절충하셔서 잡으세요. 그런데 지금 반응이 어떠냐면요. 왜 지금처럼 위험한데 집을 사라고 하나요? 이런 반응이에요. 자, 저희가 작년에 이런 말씀도 드린 적이 있었어요. 본인이 살고 싶은 주택이 얼만큼 하락하면 뒤도 안 보고 사겠다는 것을 미리 정하시라고. 그래서 엑셀에 지금 가격, 목표 가격, 그리고 변화한 시세를 체크를 해두시라고. 왜냐면 저희가 왜 이런 걸 강조드렸겠습니까? 막상 하락하면요, 매수하기가 어렵다는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이에요. 자, 다른 전문가들의 이야기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책도 읽어봤고요. 영상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분들이 항상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말한 신호가 나오면 반등할 것이다. 꼭 기억해라. 지금은 그 신호가 안 나왔기 때문에 사면 안 된다. 이 주장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저는 옳고 이 사람이 틀렸다는 건 아닙니다. 그 결과는 아무도 몰라요.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제가 알고 있는 실수요자는 전세 계약 기간 2년 중에서 단 2개월만 만기 2개월 남은 시점에서만 주택 구입을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분들, 한정적으로 주택 구입을 알아볼 수 있는 사람들한테 바닥 잡는 법이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라는 거죠. 자, 모든 영상의 쇼킹 부동산 첫 멘트는요,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집은 거꾸로 사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전세 가격이 하락 중이다. 다음 갱신 때는 전세금이 올릴 가능성이 크다는 뜻입니다. 과거에 전세 가격이 2년 이상 하락한 사례를 한번 찾아보시면 없다는 걸 아시게 될 겁니다. 높은 대출금리, 당연히 지금 대출금리가 높겠죠. 내년 1월 정도 되면은
잠재 성장률 2배 수준의 기준금리가 책정됩니다. 이례적인 수준이에요. 당연히 변동금리를 선택하셔서 금리 인하를 기다리시면 된다는 거죠. 추가락에 대한 공포 없을 수는 없겠죠. 하지만 매수 이후의 가격은 의미가 없어요. 그 변화는 최소 2년 이상을 봐야 된다는 거죠. 자, 실소자가 내 집 마련하기 가장 좋은 시기는요, 압도적인 매수자 우위 시장입니다. 이 시기가 2024년 초까지 이어진다 말씀드렸고, 그때 내 집 마련 꿈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싸게 매수자 우위 시장 상황을 누리면서 가격을 절충하시라는 거죠.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